네, 반갑습니다. 구선아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주권당 구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서울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광주에서 오셨잖아요. 네, 지금 광주가 들끓고 있죠. 오늘 뭐 첫 번째 주제로도 이야기하겠지만 배제고의 이 5.18 조롱, 그리고 국힘당의 신지역주의 조장, 네. 이것 때문에 정말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멘트로 미국과 광주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첫 번째 배제고 얘기 조금 더 해주시죠. 네, 아니 진짜 미국과 광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든 게, 저도 배제고 그 학생의 마가 패러디 해가지고 써놓은 걸 보고 참 기가 차더라고요. 지금 한국 사회의 이런 극우 문화, 이 극우들의 결집을 주동하고 있는 게 또 미국 극우들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데서도 맥락이 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광주에게 야구가 어떤 의미인가, 이게 또 지역적 특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80년 5.18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광주의 참상, 광주의 진실을 어디에 말하지도 못하고 고립되었을 때 유일하게 야구에서 그런 것들을 표출했었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뭉클해요, 너무. 네, 그래서 이제 야구에서 이기면 목포의 눈물을 함께 부르고, 그래서 그때 당시 야구 선수들이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우리는 야구를 한 게 아니라 광주의 진실을 알린다는 마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5월 달에 야구를 하면 절대 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 광주의 진실을 알린다는 마음으로 그 야구장에 섰다는 거죠. 그로부터 지금 4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건데, 다시금 야구장에서 5.18을 조롱의 대상으로, 폄훼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호남을 이제 차별적으로 조롱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분노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진짜 5.18과 광주, 호남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이런 것들이 진짜 끊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네, 지금 다시 부추겨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네네. 드는데, 뭐 다른 동성고 같은 광주 학교들을 상대로 똑같은 짓 했다고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고등학교들만 대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최근에 그 어린이들이 나오는 야구 프로그램에 광주 지역의 어린이들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에서도 아이들한테 입에 담지 못할 조롱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다 보니까, 그 언론사 뭐라고 하죠? 그 프로그램 주최 측에서 네. 댓글을 자제하면서 댓글을 막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5.18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일베 놀이, 일베 문화가 스타벅스 망동으로 다시 부활을 했다. 반드시 엄단을 해야 된다. 이걸 용인하는 것 자체가 지역 혐오와 역사 왜곡을 조장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면서 기사 보니까 광주일고에서 그 야구협회에 항의 방문을 가겠다라고 네, 광주일고 교장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배제고 총동창회에서도 배제고 교장이 사퇴해야 된다. 광주일고에 사죄하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엄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조직적인 일베놀이가 사실은 그 시초가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5.18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으며 이런 조직적인 일베놀이가 시작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 때 그런 여론 공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산물 아니겠습니까?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 작전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국정원과 국군 심리전단을 직접 동원해서 사이버 팀을 만들고,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5.18에 대해서 비하하는 게시물과 댓글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호남을 이 종북 프레임과 연결해가지고, 빨갱이 프레임과 연결해서 고립을 시키고 보수층을 결집해서 이 정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어떤 글들을 이들이 썼나 좀 기억을 되짚어 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국군 심리전단이 인터넷 카페에 유포한 그들만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글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망할 민, 빌주, 재앙화, 죽을 운, 얼동이라고 적은 다음에 전라공화국 순상교다들이 뭐 무장폭동을 미화해가지고 부르는 용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홍어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길 빌다가 재앙에 맞아서 얼어 죽을 몹쓸 짓거리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글들을 써서 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군의 심리 전단이 동원돼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뭐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국정원 직원이 쓴 글이에요. 제가 읽기도 진짜 어려울 정도로 이 전라도 사람들을 홍어라고 멸시하면서 전라디언 홍어 막 이러면서 비하하는 발언들을 저렇게 쓰고 다녔습니다. 정말 시초 많네요. 일베들이 딱 다 쓰는 용어잖아요, 지금. 네, 그 들킨 글만 한 1,900건이 넘는다고 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밝혀지지 않은 글, 요원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 이런 조직적인 유포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때 당시 좌익교수라는 저 닉네임을 쓰는 국정원 직원은 특정도 됐고 실제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이 이거 뭐 대선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국정원법 위반도 아니다라면서 집행유예형을 확정해줬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 프레임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팀들이 지금 어디서 또 어떤 공작을 펼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스타벅스라는 대기업이 탱크데이를 내걸고 이 5.18을 조롱한 다음에 국힘당이 스타벅스 가자며 선거판에서 극우를 결집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획된 작전은 아니었을까? 다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했던 것 같은 그런 팀들이 움직인 건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거고요. 이 내란을 막은 힘도 광주 정신이었잖아요. 이 5.18과 광주 정신을 폄훼하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 자체를 훼손함은 물론이고 그 정신이 더 확산되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그 구본기 후보님이 얘기했던 5.18 모욕처벌법 진짜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의 5.18 역사 왜곡 처벌법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5.18을 조롱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5.18 자체를 막 조롱했다면 지금 이 배제고 학생들이 하는 것도 뭐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뭐 소리 지르면서 뭐 단어에 5.18이 없으니까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5.18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독일이나 다른 국가들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국내에서도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광주뿐만 아니라 지금 호남에 대한 혐오, 호남 차별도 막 조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앞장서는 게 국힘당 아닙니까? 네, 지금 국힘당의 이런 신지역주의, 지역차별 조장 움직임이 또 굉장히 전방위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고 와가지고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역사를 되돌아 봤을 때 박정희의 천인 공노할 만행 중에 하나가 호남 차별, 지역주의, 지역감정, 지역 비하로 나라를 갈라치기 하고 갈라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의도가 박정희 독재에 맞섰던 대표 정치 주자인 김대중이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지역주의의 출발점이 단순히 자기 출신 지역, 영고 지역을 우대해주고 다른 지역을 경제적으로 차별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독재 적폐 세력의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적 목적과 의도에서 시작된 고도의 핵심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라든지 정보기관이 총동원되어서 자국민을 상대로 이런 여론전, 심리전을 진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전두환 신군부 독재에 맞서서 이제 5.18이 일어난 이후에는 광주가 더 철저히 고립되고 빨갱이라는 낙인까지 찍혀서 온갖 멸시와 차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김대중 정권이 집권했었죠. 근데 지역주의를 없애겠다는 명분 때문에 의도적으로 영남 인사들을 대거 등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의도적으로 호남 인사들이 상당히 배제됐다는 말이 나왔었죠. 경제 발전에 그동안 호남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사실 나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면 호남의 발전 지원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노력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채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이 틈만 나면 이 논리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고 지역
지역주의를 부활시켜서 정치적 이점을 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도 그런 공작을 펼쳤던 거고 국힘당이 현 시점에서 계속해서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겨야 된다. 정권 탈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유효한 전략으로 신지역주의 조장을 들고 나온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진짜 지금 국힘당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 호남 AI 투자 이거를 당권까지 결부시켜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일은 대의를 못 보게 해요. 전체를 못 보게 하고 계속 지역적으로 하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맞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저는 진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한국의 적폐 세력들이 거의 끝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뭐 내란까지 저질렀으면 한 건 다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써왔던 모든 프레임과 모든 전략이 지금 총동원되어서 마지막 전면전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언제까지 이런 낡은 적폐 세력을 국회에 둬야 하는가 진짜 갑갑한 마음이 듭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박정희 시절로 후퇴시키려고 하는 저질 세력 그리고 독재 잔재들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될 때가 왔다. 국힘당 해체의 속도를 높이는 게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고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저희가 한번 아무튼초프에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네, 추가로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랑 고이즈미가 또 면담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기가 차죠. 그래서 지금 악사 죄송합니다. 네. 악사로 가는 길, 전쟁으로 가는 길을 내기 위해서 안달이 난 회담과 면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 내용 중에 일부만 오늘 다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군 간의 특수 비행팀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 네. 해군 수색 구조 훈련을 강화하겠다. 음. 그래서 한일 간의 국방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조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군 간의 특수 비행팀 교류 협력이라는 게 뭘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 1월 달에 한국의 특수 비행팀인 블랙 이글스가 중간 급유가 필요해서 처음으로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에 기착했다라는 소식을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일본과 한국의 특수비행팀 조종사들 간에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나가겠다는 거죠. 물론 국방부는 이거 정례화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내어놓긴 했지만 이 방향에서 한일이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비일비재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일본 항공자위대가 한국 공군 항공기에 급유 지원을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당시 일본 정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기뻐했구나. 너무 설레가지고 매우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반기고 나섰습니다. 아니, 한국은 왜 여기서 급유를 해요, 갑자기? 그것도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네네네. 근데 일본이 왜 이렇게 환영하고 의미 부여를 하느냐? 블랙 이글스 급유 지원을 양국 간의 이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악사를 체결하는데 발판으로 삼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블랙 이글스가 자위대 기지에서 급유하고 기착했던 것처럼 일본의 항공자위대도 앞으로 한국 기지에서 급유하고 기착하고 교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탄약과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한 단계 높은 한일 군사 협력 관계를 전면화하기 위해서 이 블랙 이글즈 급유 이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급유한 일을 대서특필하고 막 홍보하고 난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일본 항공 자위대가 한반도에 와서 급유할 수도 있다라는 거다. 네, 그래서 그걸 악사 체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자 이게 일본의 본심인 거고. 이게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일정이 굉장히 빠듯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가 직접 원주 기지에 있는 블랙 이글스 부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블랙 이글스 문제를 부각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악사 체결에 어떤 길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한일 해군 수색 구조 훈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17년 이후 약 8년, 9년 만에 처음 진행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6월 7일에 제주도 인근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왜 중단이 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18년에 제주도에서 국제 관함식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의 자위대 함정이 전범
비행기를 달고 오겠다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이어져서 일본이 초계기를 저공 비행하면서 한국군을 향해서 군사 도발을 감행한 초계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군사 협력하는 거 말도 안 된다. 이런 그쵸. 여론이 불이 붙기 시작했고 이 훈련도 중단이 됐던 거죠. 근데 한 8, 9년 만에 이 훈련이 다시 재개가 되고 이 앞으로도 이 훈련을 계속해서 정례화할 것처럼 이번 회담에서 다뤘단 말이에요.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왜 이 수색 구조 훈련에 집착을 할까?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수색 구조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그쵸. 않습니까? 전쟁 느낌보다는 약간 누군가를 구조하고 약간 인도주의적 느낌?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막 거부감이 드는 명칭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을 한다. 두 해군이 뭔가 작전을 한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큰 거부감과 반발이 들 수밖에 없는데 네. 수색이란 구조를 위한 훈련이라고 인도주의적인 명분을 앞세워 버리면 이해되는 측면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색 구조 훈련을 명칭을 써가지고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본질을 놓고 보면 이건 사실상 군사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 훈련의 본질이 뭐냐? 양국 군함과 헬기가 서로 통신망을 공유하고 상대방 함정에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절차를 실제 익힌다라는 거예요. 상호 운용 능력을 통합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네. 전쟁과 같은 유사 상황이 펼쳐지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세 나라의 군사 자산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 기초 훈련을 이 한일 간의 해상 훈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 훈련 맞네요. 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재개가 됐고 정례화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번 회담에서. 그리고 전쟁이 터지게 되면 해상을 어떻게 장악하는가가 전쟁을 통제하는 데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지금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이런 교류, 이게 진짜 외교부가 여기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어쨌건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겨냥을 해가지고 네.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일본이 또 대만 전쟁의 선봉대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일본과 군사적 움직임을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동북아 전쟁 준비를 한일이 함께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야기도 나오지 또 않았습니까? 나왔군요. 네. 네, 근데 이 비핵화 이야기가 최근 굉장히 집중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주목할 지점인 거죠. 이 미국이 지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비핵화 문제를 계속해서 들고 나오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 비핵화 요구에 집중을 할까? 최근에 동북아 전쟁 정세랑도 연결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쟁점화하면 북한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화의 문이 계속 닫힐 수밖에 없고 네. 미국은 이런 현상들을 대화를 거부한다, 비핵화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침공 명분으로 실제 삼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란을 침공했을 때 핵개발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잉된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비핵화 프레임으로 반북전선에 결속하는 효과도 누리면서 실제 이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비핵화 논리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여기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상책인데 다른 국가도 아닌 일본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이건 매우 위험천만한 행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 나는 북한과 계속 대화하고 싶고 대화할 용의도 있는데 나의 하위국들 한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북한에게 비핵화 얘기를 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이제 구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전 걱정되는 건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어떤 미국으로 건너가서 전사권 환수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네. 했는데 미국에서 얼마나 조인트를 까인 건지 돌아와서 미국 입맛에 맞는 행보들을 사실 이어가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발맞추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조현 네. 외교부 장관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만난 거죠? 일본의 방위상인 거면. 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사실 급이 맞는 건 안규배 국방장관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급도 맞지 않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굳이 이 일본의 방위상을 따로 면담한 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고이즈미 방위상이 어떤 인물인지도 다뤄봐야 되는데 일본의 전쟁 선봉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네. 핵잠수함 보유를 주장하고 일본의 자위대를 군인이라고 지칭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중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대만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이 요나구니 섬에 직접 시찰을 해가지고 미사일 기지 배치라든지 이런 대중국 적대 정책을 격려하고 진두지휘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자가 한국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국방장관과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한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외교장관까지 만나가지고 별도 면담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네, 네. 더군다나 일본의 방위상이 단독으로 방한한 것 자체가 2015년 이후에 약 11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었던 한일 군사 협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이 지금 동아시아 전쟁을 준비하는 행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이 고이즈미가 조형과 마주 앉게 되면서 어떤 인상을 또 주게 되냐면 한일 간의 협력이 단순히 군사 실무 차원에서 재개되는 게 아니라 외교 안보 전체적인 차원에서 매우 긴밀하고 관계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상징적으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현 외교장관과 면담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응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분노스러운 일이죠. 아, 이것도 진짜 걱정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이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우리 조연이 했다는 거예요. 외교장관이. 네, 조현 외교장관이 이 고이즈미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기가 찬 게 언제부터 일본이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이었습니까? 가까움이 두 번 들어가네요. 네, 가까움을 뭐 강조하는 거죠. 기가 차죠.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마음적으로도 가깝다.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보통 가깝고도 먼 먼 이웃이라고 이웃이라고 하지. 표현을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치. 그냥 멀고도 먼 이웃이라는 게 국민의 정서이고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한국의 외교장관이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기가 찬 거고요. 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격변하는 국제 정세 양상이 어떻습니까? 미국과 서방 동맹국 그리고 일본 대 북한, 중국, 러시아가 대결하는 전면적인 양상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 일본의 재침 야욕을 가지고 미국의 전쟁 돌격대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도발의 전면에 일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본을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라고 표현하고 협력한다라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대 관계를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대놓고 조연이 선포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심각합니다. 아, 조연 진짜 왜 안 자르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인사팀이 구성되고 있는 거겠죠. 이걸로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 같고요. 고이즈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고이즈미가 공감을 막 하면서 또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한일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교류를 각 분야에서 지속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일이 공동 대응하는 국제사의 다양한 문제라는 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중동 전쟁 문제, 대만 전쟁 문제 이런 각종 미국발 전쟁과 분쟁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미친 고이즈미는 신이 나버린 거죠. 너무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한일 안보 협력이 우리 국민 정서와 관련된 문제라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가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정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국민 정서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일본 과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정어리. 이재명 대통령도 이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악사 체결하다가 내가 혼난다 우리 국민들한테. 맞습니다. 사과를 안 할 거잖아요. 일본은. 그리고 그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과거사 문제도 언급을 안 한 거예요. 아. 그냥 국민의 정서상의 문제라고 하면서 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발언 취지와도 동떨어진 그쵸. 이야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현 외교부가 전면에 등판해서 우리 외교 안보를 미국의 전쟁을 위해서 철저히 종속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우크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30일이군요. 네. 오늘이.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30일에 우크라이나를 갑자기 만난다는 것도 너무 이상한 일이라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뉴스 계속 좀 따라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만 전쟁에서도 한국을 동원하려고 하는 미국의 시도 더 노골적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클라크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이 주한미군도 참여하는 통로작전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통로작전에 대해서 중국 본토의 대만 침공 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통로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병력과 자원이 동맹국들을 징검다리 삼아 끊임없이 가동한다는 개념이래요. 그러니까 실제 한미연합훈련이 열릴 때 그리고 미국과 필리핀이 벌이는 대규모 연합훈련, 발리카탄 훈련이 열릴 때 이것과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이미 성격 자체도 동북아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번에 이 클라크 사령관이 직접 등판해서 그 군사적 움직임의 목표가 바로 중국이다. 이렇게 명확히 밝힌 거죠. 그러면 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주한미군 역시 대중견제 군사작전의 명백한 한 축이라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와. 대만 전쟁이 발발하거나 대만 유사 상황이 되면 주한미군의 병력과 물자가 투입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고 한국이 대만 전쟁의 돌격대, 전쟁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계속 주한미군 기지 철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예 진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못을 박았네요. 네. 대만 전쟁 나면 바로 진짜 그냥 주한미군 기지는 제일 큰데 지금 세계에서. 맞습니다. 폭파 대상입니다. 네, 주한미군 기지를 우리가 그래서 철수해야 된다. 이제 한미동맹이 우리의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냉정하게 한미동맹 파기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이 한국을 항공모함이니 뭐 중국을 겨누는 비수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대중국 전쟁 돌격대로 동원하려는 망발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근데 브런슨에 대한 반발이 국내에서 굉장히 심해지고 이게 대규모의 반미 촛불로도 막 커지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브런슨은 잠깐 입을 다물고 그 사이에 클라크라고 하는 그 사령관이 튀어나와가지고 유사한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주한미군이 공식 SNS 계정에 이 대담을 리트윗을 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전쟁 목전일 것 같아요. 지금 목전인 상황 같아요. 맞습니다. 전쟁으로 가고 있는 준비가 완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 대만 전쟁은 있지 않을 거야. 혹은 북중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쟁은 나지 않을 거야라는 인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식이 여전히 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객관 현실로만 보면 사실 북한,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동시전쟁을 펼친다라는 미국의 이런 행보가 말이나 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식과 어떤 것들이 통하지 않는 국가가 지금 미국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미국의 패권이 마지막으로 붕괴되는 시점에서는 어떤 충동적인 행보를 보일지 모른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구체적인 행보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전쟁을 안 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한 행보가 착착착착 준비되고 한국에게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행보를 가지고 대응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뭐 오늘 다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지금 대만이 연안전투사령부를 새로이 창설해가지고 중국에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전쟁을 준비하는 행보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고맙습니다. 대만에서도 지금 연안전쟁사령부 말고도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좀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흔드는 그런 것들을 좀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좀 기가 찬 뉴스를 하나 봤는데 대만 언론이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내보내면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논란이 됐는데도 이거 뭐 사과 입장이나 이걸 내질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올림픽 공원 시위에 중국 X 이렇게 붙여가지고 취재하던 대만 언론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대만 M뉴스라는 언론사인데 이 대만 M뉴스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의 개입과 선거 조작으로 당선된 거다. 중국이 화웨이 장비로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 이재명이 나라의 공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언론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내면서 마치 이게 이번 사건의 본질인 것처럼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대만 언론이 왜 이런 언론 보도를 내겠습니까? 사실 대만은 미국의 영향과 미국의 지위를 받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전복하려고 하는 목적이 사실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돌격대로 내세우기 위해서 이 정권 전복을 기도하는 건데 그런 데서도 대만 언론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한동훈을 띄우기 위해서 아사히 신문이 나서는 그렇죠. 것처럼 지금 전방위적으로 미국의 하위 동맹들이 나서서 한국을 흔드는데 협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움직임도 예의주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일본, 대만, 국힘당, 언론들, 검찰, 조희대 사법부 그리고 민주당 내에 들어와 있는 분열 공작들까지 다 목적은 이재명 정부와 국민 주권, 국가 주권을 흔드는 데 지금 초집중되고 있구나. 이렇게 하다가 이걸 만약에 못 막으면 바로 그냥 전쟁이구나라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드네요. 그야말로 미국과 국민의 전면적 대결이 펼쳐지는 전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서 우리 주권자 국민이 이 본질을 꿰뚫고 지금 촛불광장을 지키고 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촛불의 힘을 얼마나 강하게 만드느냐가 결국 이 싸움을 더 빠르게 승리로 이끌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촛불광장에서 반갑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동훈이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열쇠는 주권자 국민, 애국민주의 정화체가 쥐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구사나의 선을 넘는 사람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